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가천대 길병원 인공지능병원 추진단장 이현입니다. 원격 의료 현황과 추진 전망이라는 주제로 여러 훌륭하신 선생님들 앞에서 의견을 나누게 될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금 코로나19 코비드19 대유행기에 있습니다. 이 대유행기에 의료 시스템에 이 코비드19가 강제한 두 가지 선택지가 있어 보입니다. 하나는 언택트 의료를 사람한테 제공하거나 아니면 진료를 제공하지 않거나. 너무 세게 얘기했죠? 예, 좀 저도 센 줄 압니다만은 좀 언택트 의료가 왜 필요한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좀 과하게 얘기했음을 해령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거나 코비드19 대유행 이후에 엄청나게 비대면 비접촉 진료가 건수가 증가하고 있음 사실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비대면 진료가 코로나 이후 뉴 노멀 시대라고 그러는데 그 이후에도 가능할 것인가 먼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경제 회복 예상 패턴은 대개 K형을 많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K형은 이제 플러스 사이드, 그러니까 계속 강력한 성장 동력을 갖고 발전하는 그런 그룹과 암울한 쪽, 계속 역량이 감소하고 매출도 줄고 위축되는 그런 측면이 있을 거라는 거죠. 의료는 어떨까요? 다행히 의료는 예측하기를 성장 곡선을 탈 것으로 그렇게 예측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엔 전제가 있습니다. 의료가 혁신이 없이 저절로 그렇게 되는 건 아니고 의료가 혁신한다는 전제로 성장 곡선을 탈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혁신의 노력이 없으면 호스피탈리티, 이 접개 복서가 코비드-19 이후에 엄청나게 위축됐는데 그런 하향 곡선을 탈 거라는 거죠. 그래서 더더욱이 이 상승하는 트렌드를 탔다고 해도, 트랙을 탔다고 해도 지속적인 혁신이 없으면 위기는 또 찾아올 거라는 것이 참 주목할 만한 일입니다. 작금에 또 이 일까지 있었죠. 그런데 이제 우리 사회에서 자꾸 이제 의사들의 밥그릇 싸움이냐 이런 얘기가 많이 있어서 가슴이 아픕니다. 근데 이 일을 계기로 이게 이제 4대 악으로 규정하고 의사협회에서 이제 그 대응을 하시고 이런 이제 일들이 있었는데 최근에 보면 불행하게도 이 4대 악 중에 원격 의료가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의사들 의견이 물론 의협에서 조사한 거긴 합니다만은 부정적인 게 무려 96.4%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도 굉장히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럴 일인가 하면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의료 프레임이 좀 잘못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온라인이냐 오프라인이냐 비대면이냐 대면이냐 퍼블릭이냐 프라이빗이냐 이런 것들이 결코 대척점에 있는 서로 반대되는 이해 충돌이 되는 그런 개념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프레임이 되었을까 참 안타깝습니다. 이건 아니다 싶고요. 예. 그러면 이제 문제의 본질로 돌아가서 보면 우리 의료의 목적이 헬스케어 시스템의 목적이 의료 비용은 적게 들이면서도 의료의 질은 아주 높은 그런 의료를 제공하고 또 누구나 다 평등하게 의료 접근권이 보장이 되어야 되는 이 세 마리 토끼, 의료의 질과 의료의 비용과 의료 접근권의 보장. 이것을 다 잡아야 되는데 그동안은 이걸 거의 철의 삼각형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세 마리 토끼를 잡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인공지능이다, IoT다, 또 5G 초고속 통신이다 해서 기술적인 진보가 이런 세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희망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대면 진료라는 것이 결코 메인스트림에 있어야 된다는 것에서는 누구도 다 동의를 하는 일이고요. 저 역시도 대면 진료가 진료의 중심에 있어야 된다는 것에서는 이의가 없습니다만은 이 대면 진료를
세상이 변했잖아요. 과학기술도 크게 진보하고 여러 가지 훌륭한 테크놀로지나 이런 디바이스나 이런 것을 인공지능 등을 이용해서 접촉 대면 진료와 비접촉 대면 진료를 하는데 이것을 방법의 옵션이 여러 가지로 선택을 할 수 있으면 더 풍부하고 효과적인 진료를 국민들한테 제공해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잘 아시겠지만 뭐 의료 재정 위기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우리나라의 문제도 아니고 또 의료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것이 그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예, 또 과도한 병원 오버헤드 때문에 날이 갈수록 병원 오버헤드가 증가가 되어서 이것은 환자, 의사 공이 지금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예. 중재자들은 비교적 괜찮죠.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이제 부동산이나 이런 그 임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메디컬 빌딩들이 우후죽순으로 이제 역세권에 생기는 것으로 봐서 굉장히 좀 수익이 기대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요즘 시체말로 의사들이 좀 호객님이 된 것 같은 느낌인데요. 또 하나는 의료의 과도한 집중 현상입니다. 몰리는 병원은 엄청나게 몰리고 한가한 병원은 너무 한가하고 이런 입장과 또 환자만 이렇게 불균형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의료 자원, 의사들, 간호사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뭐 지역에는 뭐 그 환자만 씨가 마르는 게 아니라 의사, 간호사 씨도 마르고 있습니다. 네. 이러다 보니까 이런 불균형 때문에 비효율이 생기고 3개월 예약되기에 30분 진료실 앞대기에 최대 3분 진료라는 333이라는 자주 섞인 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으로 너무 몰리다 보니까 특히 암 진료 같은 것은 정말 대형 병원 옆에는 이렇게 환자방이라는 것이 생겨서 좋은 곳에서 좋은 음식 먹고 좋은 고기 마시면서 좋은 환경에서 치료를 받아도 나을까 말까 암 환자들이 쪽방에서 고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도 같은 데는 95% 이상의 육지병원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암 환자에. 예. 이 신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병원에 가면 살 수 있는 확률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이거를 막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가까운 데 병원에 가도 살 수 있다는 신뢰를 주기 전에는 이 문제는 결코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 거 말고 의료 전체적으로 보면 대규모 대형 병원이 결코 환자의 결과를 개선될 것이라는 그런 어떤 신화적인 가정은 증거가 없는 것이 점점 밝혀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병원 서비스가 지역적이 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증거가 속속 나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 메가 호스피탈들은요, 아주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서 의사의 어떤 소신 진료를 방해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예. 그리고 코스트가 너무 아까 어드민 코스트라고 그랬는데 운영비가 너무 많이 드니까 쓸데없는데 진료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게 되죠. 예. 그래서 일종의 의사 해방 운동 차원에서 이것을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의사들은 끔찍한 근무 조건과 악화되는 의사 환자 관계 때문에 절망감을 벌써부터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요? 비효율적인 시스템을 개선해야 됩니다. 특히 진료 비용을 절감해야 되는데요. 우리나라 의료 상당히 획일적이고 좀 경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직적인 좀 경직된 구조를 갖고 있는데 과감히 타파해서 비용을 좀 유통 비용을 좀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유연한 시스템으로 꼭 이것이 옳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한번 의논을 해볼 때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새로운 의료 시스템을 구축해서 이렇게 그 의료비가 의료 아닌데 많이 새지 않도록 최소한 도로만 비용이 들도록 하는 의료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의사는 어디서나 동일한 환경에서 진료를 할 수 있어야 하고요. 환자는 어디서나 동일한 환경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어야 되고요. 또 의료 데이터의 무결성과 보안성은 유지돼야 됩니다. 이 세 마리 토끼 역시 잡아야 이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한적인 게임 체인저인데요. 뭐 요즘 코비드 19 때문에 온라인을 통해서 의사 환자, 의사 간의 소통이 아주 활발해졌습니다. 예. 실제로 해보니까요. 예. 저 한 3분의 1 정도 화상 진료 하고 있는데요. 예. 정부에서 일시적으로 허용해서요. 예. 뭐 환자가 자기 상태를 미리 이렇게 저한테 사진 찍어서 보내줍니다. 저 발이 부었다. 또 동영상 부탁합니다. 예. 저는 이제 운동장애 질환을 보는데 이렇게 자기 손이 떨리는 정도를 자기가 직접 이렇게 화질 좋은 동영상을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고 간간히 어떤 환자들은 이렇게 트로트도 보내줍니다. 상당히 의사 환자 관계 회복에도 좋아지고 있습니다. 예. 또 약사를 제가 참 오랜만에 이 화상진료 덕분에 약사하고 한번 환자 약에 대해서 토론도 한번 해봤고요. 또 심지어는 간병인 하시는 분들하고도 제가 대화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
그 의료 관계자들하고의 소통이 원활해진 측면에서 아주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근데 반면에 의사들은 의사인 저는 좀 고통이 심합니다. 뭐 예약하지 않고 뭐 전화 수시로 하는 분서부터 일요일 날도 무차별로 전화를 하시고 이래서 상당히 힘듭니다. 의사 저 자신으로서는. 근데 경험은 이 안정성적인 문제로 이 진료 시간이 오히려 대면 진료보다 더 길어지고 있습니다. 뭐 저는 대학에 근무를 하니까 대학에서는 어느 정도 3분 진료가 가능하지만 비대면 진료를 해보니까 그런 진료는 참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좀 이 의사 부담이 가중되고 진료의 효율성을 높여주지 않으면 아마 지속적으로 시행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초고속 통신 기술과 인공지능이 새로운 진료 공간의 출발점이 되어야 될 것이며 새로운 방식으로 건강과 의료에 접근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1925년서부터 원격 진료의 개념은 이렇게 나와서 뭐 요즘 것이나 요즘 이제 로봇 수술하는 장면인데 뭐 별 차이가 없습니다. 이미 100년 가까이 됐습니다. 예. 그리고 뭐 홀로그램 같은 여러 가지 통신 기술과 또 이미지 기술과 또 그 드라이버리스 카, 또 셀프 드라이빙 카죠. 이런 등등의 기술을 이용하면 여러 가지 진료를 풍부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시범 사업하고 있는 건데요. 이건 드라이버리스 카가 집 앞까지 가서 환자가 이 안에 들어가면 의사하고 첫 번째 만남을 가질 수 있고, 뭐 의사가 원격 진료를 할 정도의 뭐 가벼운 질환이라고 생각하면 처방전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사람 직접 대면 진료가 필요하다 그러면 이 드라이버리스 카가 의사한테 데려다 줍니다. 굉장히 편리하죠. 예. 이거는 이제 영국의 한 병원인데, 예. 이제 실제로 라운드를, 버추얼 워드 라운드를 회진을 돌고 있는 가상 공간의 회진 장면입니다. 예. 이거는 이제 간호사가 홀로그램을 이용해서 방문 진료하는 거고요. 어차피 이런 식으로 기술의 발달 때문에 병원이 네트워크 기반으로 병원으로 바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앞으로의 미래의 병원은 의료 외래 대기실이나 병실, 침대, 검사실이 있는 것이 아니라 대신 노드와 연결되어 있는 네트워크의 어떤 허브처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과한 상상인가요? 실제로 나왔습니다. 멀시 버추얼 케어 센터라는 데서는 이렇게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법 규모가 있는 건물인데, 예, 여기에는 없는 게 하나 있습니다. 병원인데 환자가 없습니다. 예. 진료하는 모습은 이렇습니다. 무슨 비행기 관제소 같죠. 예, 공항에. 예. 간호사도 이렇게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병원은 각 지역 병원들하고 연계가 잘 되어 있습니다. 일본도 역시 비슷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5G 우리보다 약간 늦긴 했지만 원격 진료에 활발하게 적용을 하고 있고 실제로 진료를 하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네. 와카야마 대학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서베일런스 카메라나 디바이스가 발달을 하니까 이제 인공지능이 개입을 하게 됩니다. 예. 인공지능이 개입하게 되면 여기에 정말 활용 점정으로 좀 더 효율적인 진료를 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연전에 이 저커버그가 상원에 불려가서 이제 치도곤을 당할 때 이제 저커버그의 얼굴을 계속 추적을 해가지고 이 저커버그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는지도 알고 또 여러 가지 바이탈 사인도 다 화상으로 측정이 가능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기술은 이미 와 있죠. 예. 그리고 환자가 어떤 동작을 하는 거, 환자는 아니고 슈퍼마켓에서 도난방지용입니다만은 도난 비슷한 행동을 하면 이제 경보음이 울리는 것처럼 환자가 자기한테 위해를 가하거나 위험한 행동을 하게 되면 경보를 울려줍니다. 굉장히 유용한 시스템인데요. 이것들은 이제 특히 노인 환자라든가 독거노인 또 장애인들 그런 사람들을 관리하는데 굉장히 효율적인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어떤 스탠포드 병원인가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모식도입니다. 실제 장면이죠. 환자가 인공지능이 이 사람이 뭐 하고 있는지 말해주지 않습니까? 예. 프라이버시가 문제인데요. 또 프라이버시 지켜주는 또 이런 TOF 기술 같은 것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프라이버시가 어느 정도는 뭐 완벽하기는 아니라도 많이 프라이버시 문제는 기술이 해결해 줄 것 같습니다. 이제 욕창 환자 관리를 하는데 이렇게 욕창이 줄어드는 거 육안으로도 식별하는 것은 뭐 인공지능이나 사람이나 비슷합니다만은 미세한 변화는 인공지능이 더 잘 잡아야 됩니다. 예. 그래서
악화가 되기 전에 이 사람 상처가 악화되려고 그런다 하고 미리 의사한테 경고를 주는 그런 기능은 사람보다 인공지능이 더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듯이 이제 기술의 진보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이제 수천 년을 이어온 이런 진료 모델이 뭐 이런 모델로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의사 앞에 환자들이 줄 서던 모델이 역으로 환자가 의사를 선택하는 그런 모델로 바뀔 시점이 되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여러 가지 훌륭한 점이 많은데 아직은 유저 인터페이스라고 그러죠. 그게 활발하지 않아서 이렇게 하는 것이 한계는 있지만 앞으로는 이렇게 컨버세이셔널 그 언어 자동 번역하는 인공지능 같은 것을 이용해서 아마 국경도 없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어쩌면 인공지능이 환자 의사 간의 접점의 최일선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환자 이렇게 되면 기다릴 필요가 없죠. 의사는 또 부수적인 일에서 벗어나서 환자한테 집중할 수 있겠죠. 프라이버시가 항상 문제가 되는데 프라이버시 역시 뭐 지킬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가상입니다. 아직 일어난 일은 아니고요. 이렇게 챗봇이 일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목이 아프다 그러면 어디 목 한번 사진 찍어서 보내봐라. 그럼 이거 별거 아니래. 이렇게 상당히 위험해 보이죠. 지금은 위험합니다만은 앞으로 인공지능이 더 발달을 하면 이런 위험성보다는 편리성이 더 커질 날이 올 것 같습니다. 법과 제도가 항상 문제인데요. 법과 제도 개선돼야 됩니다. 우리나라 원격 진료를 금지한 나라인가 한번 따져봤습니다. 근데 법 개정 없이도 비대면 원격 진료의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여러 법률가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면 대법원 판례인데요. 2013년 판례에서 4월 11일 날 선고를 했는데 그 이제 직접 진료를 안 해서 이제 그 고발을 당한 거거든요. 근데 이것이 전화로 진료를 했어요. 그래서 전화 진료한 것을 직접 진찰로 인정해 줄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전화 진찰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직접 진료를 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는 이런 해석이 대법원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원격 진료가 가능하다는 길을 열어준 거죠. 그에 따라서 받은 행정처분의 취소 소송도 계속 이기고 있는 판례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나라 이제 양벌죄니까 이제 법적으로 이렇게 유죄 선고를 받으면 또 행정처분이 따라오죠. 거기에 대해서 그 행정처분 취소 소송들이 속속 이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처분, 형사처벌, 건강보험 다 문제가 되는데 뭐 이렇게 하면은 이 세 가지가 동시에 해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원격 진료의 문제가 되는 게 비대면 진료에 개설 의료기관 외에서의 의료 파는 문제인데 이 문제는 좀 까다롭습니다만 이 문제도 역시 복지부 입장이 아주 확실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원격 진료, 비대면 진료에 대해서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일시적으로 전화 진료를 허용했으니까 이제 입장을 밝힌 셈인데 개설 의료기관 외 의료업에 대해서는 아직 특별한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이런 그 비대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는 아마 이렇게 근무지 복수 등록제가 반드시 활성화가 돼야 될 것 같고요. 뭐 약국도 역시 마찬가지 약사도 이웃집 약국에서 잠시 조제하면 약사법 위반이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판례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기관 외에서 행한 의료 행위에 대해서도 이제 여러 가지 처벌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을 안 받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코로나 이후에도 비대면 진료가 가능할까요? 저는 가능하려고 보고요. 단 환자의 특성이나 상태를 이미 알고 한다는 진료를 한다는 전제가 반드시 성립이 되어야 됩니다. 무조건 비대면 진료가 법적으로 가능한 건 아니고요. 반드시 환자의 특성이나 상태를 미리 알고 있어야 되는 전제가 필요합니다. 규제 샌드박스에 최근 재외국민 원격 의료를 허용했는데요. 의료계가 역시 반발을 했습니다. 외국인 비대면 원격 진료가 과연 가능할까? 저는 하고 있는데요. 이분은 외국인이긴 하죠. 미국 시민권자이긴 하지만 여기 거소 증명도 있고 코리안 아메리칸이니까 별 문제가 없이 제가 진료를 했습니다만 제가 LA에 있는 미국 사람을 진료하게 되면 아마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무면허 의료 행위가 되고 여러 가지 미국이 상당히 우리보다는 선진국이라고 생각하니까 수세적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사 자격 상호 인정이 없이 이런 일을 하는 것은 좀 아직은 위험합니다. 그래서 개정해야 될 법이 한두 개가 아닌데요. 차근차근히 시대에 맞춰서
필요한 진료들을 필요한 법들을 개선해 나가면 좋은 의료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시민단체 운동을 규제개혁 당당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 활동가로 활동하고 있고요. 예. 많이 뜻 있는 분들은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분 뭐 유명한 분이죠. 슈밥 선생님인데 코로나 위기가 이 글로벌 자본주의를 재정의했다고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렇게 최근에 말씀하시는데 의료 시스템 역시 재정비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대면 진료에서 한번 보면은 목표는 비대면 진료가 목표가 아니라 의사가 필요로 하는 데이터를 정확하게 수집할 수 있는 기술을 환자 측에 사용하는 것이고요. 예, 그걸로 통해서 의료 소비자에게 양질의 의료를 저렴하고 편리하게 또 안전하게 제공하는 것이고, 그래서 의료 제공자에게는 또 직업 생활의 질을 보장하는 것이고, 또 의료 유통구조를 개선해서 코스트를 좀 줄이고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고 의학 발전을 기여하는 것이고, 또 네 번째는 의료인 일자리 창출과 유실 고급 의료 인력을 재활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갈 길이 멉니다. 인권 차원에서 건강을 봐야 되고요. 이것이 또 보편적이고 건강한 공정한 국민 건강권 증진을 위해서는 좀 더 탄력적이고 포용적인 더 지속 가능한 헬스케어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은 모두가 동의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